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또 환자 건강을 볼모로 내건 의사들 총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번엔 먹힐지 복지부 취재하는 강다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정부가 의사들 집단 행동 나서는 거 막아설 권한은 계속해서 갖고 있던 거죠? 네,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면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 명령으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건가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때 당시 의협회장이 이 명령을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정부가 전공의 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나중에 결국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생긴 셈 아닙니까?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꼭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나 집시법 위반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 수위가 진료 차질이나 의료사고 수준까지 간다면 정부가 이걸 활용해서 적극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총파업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더 많다는 거죠? 2020년 파업을 주도한 건 전공의들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공의들의 절대 다수가 이번 파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또 시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증언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더 뽑아달라는 국민들의 명확한 요구가 있는 한 실제 파업을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증언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도 중요한데 한계가 많습니다. 당장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 계약형 지역의사제나 전공의 수련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기존에 이미 효과가 없어서 관둔 정책을 재탕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나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